자, 홍준표, 라이언. 네, 뭐 딱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인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배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저를 지금 상처를 주셨어요. 왜요? 저 여자 홍준표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여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홍준표 키즈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인터뷰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요. 오늘도 제가 해명을 몇 가지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자 홍준표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저는 홍따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 모습으로 오늘 방송을 찍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련되게 네. 우리 유 전 최고위원님을 위해서 하나 카피를 만들면 네. 내가 여자 홍준표가 아니고 네. 홍준표가 남자 유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기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어요. 여기 앉는 순간에 탈탈탈 털리는 건 알고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검색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싫습니다. 아유, 우리 외부자들과는 혹시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누구신지는 알고 몇 번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배웠지만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누구신지는 알고 몇 번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배웠지만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마에 MB가 적혀 있어요. 어떡해요? 정말 그래요. 그야말로 기승전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여자 홍준표라고 하는 걸 되게 털어내고 싶은 게 이 이미지가 방송에서 만든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안 하고 싶은데도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 털어낼 생각이 없습니다. 예. 길 잃은 보수, 자유한국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참패를 맛본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내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돌아온 류여혜 전 최고위원도 전 직장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지금 외부자들의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자가 아니라 항상 외로운 외부자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었고 그들은 그 테두리를 치고 다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너는 의원이 아니니까 너는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여자이니까 라는 이유로 저를 항상 외부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무시와 서러움은 사실은 여기서 다 풀 수 없을 만큼 많았었어요. 마지막 나가는 인터뷰에서 제가 배가 난파선이 정말 선장을 잘못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밖에 나가서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당화하는 과정을 바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연속이지 정말 지금 무너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깥에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 보수 우파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류 의원도 막말로 어떻게 보면 당을 어렵게 한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직 내부자 신분으로 과연 한국당에 돌을 던질 그런 자격이 있느냐. 지금 뭐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하는데 나만 해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막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해주시면 포항지진은. 그렇죠. 포항지진 발언을 막말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천벌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천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딴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더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걸 이거예요. 문제라면 인용을 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하는 아니죠. 거죠. 헛소리를 인용하지는 않잖아요. 댓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앞에 더 있었고 뒷부분에서 잠깐 한 줄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7, 80%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든 20%든 뒤에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보수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라는 멘트였어요. 근데 그 말은 말이죠. 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죠. 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컨대 정부에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인용을 해도 되는데 뭐 포항 지진이 무슨 뭐 그쪽 보수 진영의 의견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끝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었죠. 어느 정도로 제가 언론에서 마녀 사냥이 됐었냐면요. 뒷부분에 그런 말들도 있었다 부분은 다 빠지고 유여해가 포항은 천벌이라고 했다라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그 이야기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로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기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그런 망언들 같은 걸 갖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 있다라는 형식만 빌면 모든 망언 지금 허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저한테 아까 막말이라고 시리즈라고 하셨는데 자, 그 예를 들어서 그 한마디 했던 게 막말을 항상 한다라고 낙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많이 했다 하셨죠. 네. 근데 재밌게도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막말한 적이 없대요. 근데 홍준표 대표와 그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홍준표 대표는 시리즈가 많습니다. 일단 이 하나만 얘기하죠. 다른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봐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막말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이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거기다가 쓴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은 우리가 인용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거 인정한다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용을 하셔서 교수님, 미안하다라고 제가 그거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가슴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면이 아니라 이프가 아니라 가슴 면치라.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가슴 아프게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썼던 글이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면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까지 제가 한 3-4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사가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원고에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공감을 하지 않지만. 아니 사실 원래 제가 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비사네, 비사. 네, 비싼데. 더 나빠요. 아니, 그렇죠. 더 나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쁜 제가 겁니다. 이 얘기를 나는 공감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빠져나갔길 마련해서 교수님. 인용까지 했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저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야당에서 아무도 여당을 견제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홍 대표부터 누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인지도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깍두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린 계기가 태극기 집회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라이브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맞았죠. 맞았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난 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8월 15일 날 처음 태극기 집회를 갔어요. 그때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그리고 우리 당의 전 모 의원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캔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취재하러 갔어요. 왜 취재하러 갔냐면요. 태극기 집회가 8군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흩어졌는가? 왜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가? 취재 갔다가 엄청 맞았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고 이제 여기 왜 왔냐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극기 집회 뭐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하고 적절한 거리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수의 이념 또는 가치 이 부분에 문제가 걸리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니 본인도 사실 태극기 집회 많이 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나눠서 열리지 한꺼번에 열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걸 라이브로 막 방송하시던 분이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했었어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수 우파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요. 나는 보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보수가 뭐지?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뭐지? 그럼 우파는 뭐지?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고민한 게 우리가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 이름을 제대로 지금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 태극기가 보수일까? 그건 아니야. 그런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에 가 있어요. 본인이 보수라고 하면 태극기에 다 가요. 그러면 그들을 뭔가 모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수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생긴 거. 그럼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보수의 이념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이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본인이 이제 저도 지금 고민한 공부 결과로. 중입니다. 저도 공부 중이에요. 아니, 제가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기 그래서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 항상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분이 하고 지금도 공부하면 제가 어떡해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정말 실감이 돼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저것 좀 막아봐. 나는 안 해요. 너가 해. 나는 보수니까 점잖아야 돼. 나는 얌전해야 돼. 보수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고 너는.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말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른대요. 홍준표 공격하라고. 아니 정말 그래요. 다들 저한테 그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저한테 찔러요. 홍하고 싸우래요. 절 찔러요. 그래서 제가 홍하고 싸우고 있으면 다들 이래요. 그렇게 세게 싸우지는 마시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하란 건 아니었어요. 더 한 건 뭔지 아세요? 홍하고 싸워서 여기를 바로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싸워요. 그럼 이래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세요? 다들 제가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파예요. 근데 부끄러워요. 왜냐면 본인은 안 해요. 자, 홍준표. 라이언. 네. 뭐 딱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인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배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저를 지금 상처를 주셨어요. 왜요? 저 여자 홍준표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여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홍준표 퀴즈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인터뷰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요. 오늘도 제가 해명을 몇 가지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자 홍준표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저는 홍 따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 모습으로 오늘 방송을 찍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련되게 네. 우리 유 전 최고위원님을 위해서 하나 카피를 만들면 네. 내가 여자 홍준표가 아니고 네. 홍준표가 남자 유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하고 싶은데도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 털어낼 생각이 없습니다. 예. 길 잃은 보수, 자유한국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참패를 맛본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내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돌아온 류여혜 전 최고위원도 전 직장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지금 외부자들의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자가 아니라 항상 외로운 외부자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었고 그들은 그 테두리를 치고 다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너는 의원이 아니니까 너는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여자이니까 라는 이유로 저를 항상 외부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무시와 서러움은 사실은 여기서 다 풀 수 없을 만큼 많았었어요. 마지막 나가는 인터뷰에서 제가 배가 난파선이 정말 선장을 잘못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밖에 나가서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당화하는 과정을 바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연속이지 지금 정말 지금 무너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깥에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 보수 우파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류 의원도 막말로 어떻게 보면 당을 어렵게 한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직 내부자 신분으로 과연 한국당에 돌을 던질 그런 자격이 있느냐. 지금 뭐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하는데 나만 해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막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해주시면 제가 포항 지진은 그렇죠. 포항 지진 발언을 막말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천벌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수 개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천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딴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더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걸 이거예요. 문제라면 인용을 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하는 아니죠. 거죠. 헛소리를 인용하지는 않잖아요. 댓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앞에 더 있었고 뒷부분에서 잠깐 한 줄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7, 80%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든 20%든 뒤에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보수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저기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어요. 여기 앉는 순간에 탈탈탈 털리는 건 알고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검색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싫습니다. 아유, 우리 외부자들과는 혹시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누구신지는 알고 몇 번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배웠지만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누구신지는 알고 몇 번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배웠지만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마에 MB가 적혀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그야말로 기승전 MB. 아, 정말 그래요. 예.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여자 홍준표라고 하는 걸 되게 털어내고 싶은 게 이 이미지가 방송에서 만든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안